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풀럼은 루키치 경고 누적으로 인한 징계로 결장했지만 징계를 마치고 복귀할 예정입니다. 케니 테테, 해리 윌슨, 리스 넬슨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져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장마테타가 귀 부상에서 회복하며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복귀는 팀의 공격력을 한층 강화시켜줄 수 있으며 팬들의 큰 환영도 기대됩니다. 현재 팰리스는 조엘 워드, 셰이크 두쿠레, 차디 리아드가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이며 프리미어리그에서 징계를 받았던 윌 휴즈는 FA컵 출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 팀은 이번 시즌 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맞붙은 바 있으며 풀럼은 FA컵 16강전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 끝에 승부차기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풀럼은 과거 FA컵 8강전에서 4경기 연속 탈락한 아쉬운 기록이 있으며 마지막 4강 진출은 200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토트넘을 2대0으로 꺾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최근 8경기에서 6승을 기록하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홈 경기에서 3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FA컵 16강에서는 미러를 3대1로 제압하며 8강에 올랐습니다. 마테타가 해당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현재 공식전 4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두 팀 모두 FA컵 우승 경험은 없지만 팰리스는 최근 FA컵 8강전에서 5차례 중 4번이나 승리한 반면 풀럼은 연속으로 탈락한 바 있어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은 연장전까지 이어지는 팽팽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양팀 모두 탄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 시간 내에 승부가 나기 어렵고 승부차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만약 승부차기로 이어진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는 풀럼이 그 기세를 이어가 웸블리행 티켓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브라이튼은 타리크 램프티가 심각한 발목 부상을 입어 출전이 불가능하며 이고르 훌리오, 제이슨 스틸, 제임스 밀러, 페르디 카디오글루 역시 결장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루이스 덩크, 맷 오라일리, 솔리 마치, 요엘 펠트만이 A매치 휴식기 이후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덩크와 펠트만은 출전이 가능할 경우 곧바로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얀 폴 반 헤케나 아담 웹스터 중 한 명이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노팅엄 포레스트는 주전 공격수 크리스 우드가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를 대신해 타이워 아오니이가 선발로 나설 전망이며 백업 골키퍼 카를로스 미겔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브라이튼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양팀은 모두 퇴장으로 인해 연장전을 10명으로 치러야 했고 데니 웰백이 극적인 결승골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브라이튼은 A매치 휴식기 직전 맨체스터 시티와 2대2로 비기며 6연승에 이어 7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고 이 기간 동안 모든 경기에서 최소 2골 이상을 기록하며 공격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는 특히 2월 초 포레스트에게 0대7로 대패한 충격적인 결과 이후 시작된 것이기에 의미가 깊습니다. 반면 노팅엄 포레스트는 그 이후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였지만 최근 리그와 FA컵 모두에서 입수위치를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FA컵에서는 승부차기를 통해 8강에 진출했으며 이는 최근 4년간 두 번째 8강 진출입니다. 그러나 포레스트는 최근 FA컵 8강전에서 3연속 탈락 중이며 마지막 4강 진출은 199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비력은 여전히 불안한 요소입니다. 최근 입스위치전에서도 2실점을 허용했으며 최근 원정 5경기에서 모두 2실점 이상을 허용하며 수비 조직력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포레스트는 시즌 초 브라이튼을 상대로 리그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데 이어 7대0 대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브라이튼은 최근 홈 경기력과 경기 흐름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포레스트는 이번 대회에서 이미 2차례 승부차기 승리를 경험하며 집중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공격력과 포레스트의 불안한 수비 조합은 팬들에게 흥미진진한 경기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 경기는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만약 승부차기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경험이 많은 노팅엄 포레스트가 웸블리행 티켓을 손에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벤투스는 이고르 튜도르 감독을 선임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전술적으로는 기존의 3-5-2 포메이션 대신 3-4-2-1을 가동할 수도 있으며 특히 최근 622분 동안 득점이 없는 콜로 무아니가 선발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벤투스는 브레머, 후안 카발, 아르카디우스 밀리크 등 주요 자원이 장기 부상으로 이탈해 있고
안드레아 캄비아소와 더글라스 루이스 또한 컨디션 문제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제노아 소속으로 출전하는 파비오 미레티는 친정팀 유벤투스를 상대로 뛰게 됩니다. 그는 이번 시즌 제노아에서 리그 23경기에 출전해 3골 3도움을 기록하며 유벤투스 시절 58경기에서의 공격 포인트를 이미 능가하는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노아는 마티아 바니, 주니오르 메시아스, 오네스트 아노르, 마리오 발로텔리, 막스웰 코르네 등 여러 부상자가 있으며 아론 마르틴은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마르틴의 좌측 수비 자리는 요한 바스케스 또는 알란 마트로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유벤투스는 제노아를 상대로 리그 홈 경기에서 지난 34년간 패배한 적이 없으며 이 기간 동안 15승 5무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노아는 세리에 A 역사상 유벤투스에게 가장 많은 패배를 당한 팀이며 이번 시즌 1차전에서도 홈에서 0대3으로 완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패트릭 비에이라 감독이 부임한 뒤 팀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리그 1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최근에는 미레티의 멀티골에 힘입어 레체를 2대1로 꺾으며 좋은 분위기로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제노아는 최근 6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독 교체와 함께 전술 변화가 예고된 유벤투스는 이번 제노아전에서 반드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고자 할 것입니다. 제노아가 최근 경기력은 안정적이나 원정에서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벤투스가 치열한 접전 끝에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마는 파울로 디발라가 칼리아리전 도중 허벅지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으면서 이번 시즌 잔여 경기 출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디발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티아스 소울레가 아르템 도브비크를 지원하는 이선 자원으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스테판 엘샤라위, 톰마소 발단치 그리고 주장 로렌초 펠레그리니 또한 선발 경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우드 압두라미드, 아나스 살라 에딘, 데바인 렌치가 모두 부상으로 이탈해 있으며 제키 첼릭 또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좌우 윙백 자리는 아넬리뇨와 알렉시스 살레마커스가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레체는 장기 부상자 필립 마르크빈스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원이 출전 가능한 상태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니콜라 크르스토비치가 팀 득점의 48%를 책임지고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 리그 11경기에서 9승 2무를 기록하며 2025년 들어 유럽 5대 리그 팀 중 가장 많은 승점을 획득한 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속에서 로마는 유벤투스, 볼로냐, 라치오 등 상위권 경쟁팀들을 바짝 추격하고 있으며 이미 피오렌티나와 AC 밀란은 순위에서 제친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리그 원정 4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원정 경기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맞붙는 레체는 올 시즌 로마와의 첫 맞대결에서도 1대4로 완패한 바 있으며 세리에 A 통산 로마를 상대로 단 2차례만 승리를 거두는 등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총 37번의 맞대결 중 25경기에서 패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기존의 흐름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체는 최근 리그 6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단 2차례의 무승부만을 기록하며 1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크르스토비치가 최근 3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하고 있으나 팀 전체는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를 패할 경우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이어졌던 5연패 이후 처음으로 다시 5연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올해 들어 홈 경기에서는 아직 한 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홈 득점도 단 2골로 리그 최저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로마를 상대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레체는 홈 경기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진과 득점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로마는 A매치 휴식기 이후에도 안정된 경기력을 이어가며 원정에서 승리를 챙기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을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알폰소 데이비스와 다요 우파메카노가 부상으로 제외되었고 키퍼 마누엘 노이어 역시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골문은 백업 골키퍼 요나스 우르비이가 지킬 가능성이 높으며 수비라인은 콜라트라이머, 에릭 다이어, 이토 히로키, 하파엘 게레로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은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가 부상으로 조슈아 키미이와 레온 고레츠카가 더블 볼란치로 호흡을 맞출 전망입니다. 공격진에서는 킹슬리 코망이 발목 부상으로 이탈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며 그 빈자리는 리로이 사네와 미카엘 올리세가 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선수는 해리 케인을 중심으로 좌우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는 장크트 파울리 역시 센터백 아담 지비갈라와 카롤 매츠 그리고 주전 골키퍼 사샤 브루에르트가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며 대신 니콜라 바실리가 골문을 지킬 예정입니다. 수비진은 다비드 네메트, 하우케 발, 시보 반데어 헤이덴이 구성할 것으로 보이며 미드필드에서는 다리 골절로 이탈한 제임스 샌즈를 대신해 잭슨 어바인과 에릭 스미스가 중원을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은 모르간 길라보기와 시몬 졸러가 제외되며 노아 바이사우프트와 엘리아스 사드가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에른은 홈 경기에서 최근 보움에게 2대3으로 패배했지만 그 이전에는 홈 10연승을 기록한 바이서 홈 강세를 되살릴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장크트 파울리는 최근 두 경기에서 각각 한 골씩을 기록했지만 그 이전 4경기에서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바이에른과의 첫 맞대결에서도 0대1로 패하며 유료 찬스를 한 차례도 만들지 못했던 장크트 파울리는 최근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하며 흐름을 일부 되찾았지만 그 이전 4경기에서는 연패를 기록했고 원정 성적도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3경기에서는 득점에도 실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바이에른은 수비진의 부상 이슈가 있어 경기 초반부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장크트 파울리가 선제골을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크트 파울리의 득점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이 공격에서 주도권을 쥐더라도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며 승부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는 케빈 트랍이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면서 백업 골키퍼인 카우앙 산투스가 골키퍼 장갑을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엘리에스 스키리, 휴고 라르손, 오스카 호일룬트가 모두 전력에서 이탈한 가운데 마리오 괴체가 마흐무드 다우드와 함께 보다 후방에서 경기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리에 와이, 에리크 에빈베, 이고르 마타노비치가 모두 결장하게 되어 안스가르 크나우프, 잔 우준, 장마테오 바오야가 전방 라인업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투트가르트 역시 레오니다스 스테르기우는 지난 킬전 퇴장 여파로 징계를 소화 중이며 댄 악셀 자가두는 부상으로 5월까지 복귀가 어렵습니다. 이들의 공백은 아민 알다킬과 라몬 핸드릭스가 메울 것으로 예상되며 측면은 핀 옐치와 막시밀리안 미텔슈테트가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근육 부상으로 빠져있는 저스틴 딜을 대신해 에르메딘 데미로비치와 니폴테 마데가 투톱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직전 경기였던 보움전에서 공격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또다시 실점하며 11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에 실패했습니다. 수비적인 불안감은 여전하며 현재 리그 상위 9개 팀 중 가장 많은 40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는 겉보기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리그 기준으로는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당하며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최근 리그 2연패에 빠져 있으며 이전까지 도이체방크 파크에서 7승 1무 3패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됩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최근 경기에서 수비 불안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6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총 13골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프랑크푸르트와의 맞대결에서도 경기 종료 직전에서야 첫 득점을 기록하며 2대3으로 패했으며 현재 리그 5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비교적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9번의 원정 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하며 5승 3무 1패라는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수비적 불안정과 슈투트가르트의 원정 강세가 맞부딪히는 구도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여전히 많은 부상자와 수비 불안을 안고 있어 무실점 경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슈투트가르트는 수비에서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의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승점을 챙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다시 한번 고전할 수 있으며 슈투트가르트가 이번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에스파뇰은 미드필더 폴 로사노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할 예정입니다. 다만 페르난도 파체코, 호세 그라게라, 파블로 라몬, 알바로 테헤루는 여전히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에스파뇰은 직전 마요르카전에서 패배했지만 당시의 선발 명단 대부분이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렉스 크랄과 로베르토 페르난데스가 최전방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여전히 앙헬 코레아가 출장 정지 상태이며 주장 코케 역시 근육 문제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코너 갤러거, 나우엘 몰리나, 하비 갈란, 호세 히메네스 등 일부 자원들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훌리안 알바레스는 44경기에서 23골 5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전방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에스파뇰은 현재 라리가 15위로 강등권인 18위 팀과는 불과 한 점 차이를 두고 있어 잔류를 위한 경쟁이 여전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직전 마요르카전에서는 패배했지만 그 전까지 3경기에서 5점을 확보하며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홈 8경기에서 4승 3무로 무패를 기록 중이며 이 기간 중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아틀레틱 빌바오와도 무승부를 거두는 등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뇰은 최근 라리가에서 아틀레티코와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아틀레티코는 최근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 전 경기였던 헤타페전에서도 1대2로 패배하며 리그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현재 아틀레티코는 라리가 3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선두 바르셀로나와의 격차는 4점이며 바르셀로나가 오사수나와의 경기를 승리할 경우 그 격차는 7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은 다가오는 코파 델 레이 준결승 2차전 바르셀로나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리그에서도 반드시 분위기 반전을 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전력과 전통적인 강세를 고려했을 때 아틀레티코가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파뇰의 홈에서의 탄탄한 경기력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시메오네 감독의 팀이 집중력을 되찾을 경우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접전 끝에 아틀레티코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경기에서도 다니 카르바알과 에데르 밀리탕의 부상 공백을 안고 경기에 나섭니다. 이 외에도 페를랑 멘디, 다니 세바요스, 헤수스 바이오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다만 A매치 휴식기 동안 추가적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킬리안 음바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주드 벨링엄 등 주요 자원들이 모두 출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난 비아레알전에서 벤치에서 시작했던 비니시우스와 안토니오 리디거는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며 부상으로 이탈한 맨디의 자리는 프란 가르시아가 메울 예정입니다. 레가네스는 무릎 부상을 앓고 있는 에릭 프랑케사가 계속해서 전력에서 제외되며 디에고 가르시아와 이반 네우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레알 베티스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다니 라바가 다시 한번 최전방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겔 데 라푸엔테는 교체 요원으로 대기할 전망입니다. 한편 후안 크루스는 이번 시즌 코파 델 레이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2골을 넣은 경험이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이 예상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라리가에서 18승 6무 4패를 기록하며 승점 60점으로 바르셀로나와 동률이지만 상대 전적에서 밀려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비아레알전에서 음바페의 멀티골에 힘입어 2대1 승리를 거두며 4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리그 최강의 모습을 보이며 13경기에서 34점을 획득 중입니다. 반면 레가네스는 원정 14경기에서 단 10점만을 얻는 등 약한 원정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은 이번 시즌 2차례 맞붙었으며 모두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했습니다. 리그 1차전에서는 3대0으로 완승을 거뒀고 코파 델 레이 8강전에서는 3대2로 접전 끝에 승리를 챙긴 바 있습니다. 라리가 통산 맞대결에서는 레알이 7승 2무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레가네스는 아직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레가네스는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3월 초 헤타페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올렸지만 이후 셀타 비고와 레알 베티스에게 연패를 당하며 리그 1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17위 알라베스와는 승점이 같아 강등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전력 차이와 최근 폼, 홈 원정 성적 차이를 고려할 때 레알 마드리드가 무난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A매치 이후 복귀전이라는 점에서 변수는 존재하지만 핵심 선수들이 건재하고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경기에서도 여유 있는 승리를 통해 승점 3점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